활동과 대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그 전략적 유용성 정책으로 고통받는 미군 기지와 신설된 제주 해군기지의 고통과 현황을 나눈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많은 군비 증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때 국방비 예산과 내년 국방비 예상은 무려 37%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많은 군비 증강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적대적 관계의 종식을 얘기하고 단계적 군축을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이렇게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16년 5개년 국방중기계획에서 해군과 해병대 관련해서 2026년까지 기동함대 사령부, 항공사령부, 잠수함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해병대 관련해서는 항공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대중국 최전선 미국을 위한 꼬봉 기지로 나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맞닥뜨린 문제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를 위해서 온 세계 인류가 총력을 다해도 모자란 판에 기동함대 사령부의 경항모를 위해서 들이는 돈은 7조 원을 상회하는데 제주도 한 해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이거 미친 일 아닙니까? 평화가 곧 길입니다. 따따 쿵 따따 큰 북 울리며 쿵 따따 쿵 따따 평화 노래해 소리 높여 외치지 않으면 평화 세상 멀기만 하네. 다같이 어울려 만드는 세상. 오늘 간담회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시간 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정평화 네트워크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강정평화 활동과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군사기지가 있는 각 현장을 둘러보고 이 현장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공동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라는 지혜를 좀 모아보려고 해요. 군사기지 문제가 이제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 전체 혹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문제이다 보니 이제 지역에서 고군분투 하는 걸로는 많이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돌파하고 공동으로 투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오늘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10년밖에 안 된 신생 그 평화운동 단체로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볼 거고 이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준비가 되셨죠? 네, 먼저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만들어진 활동에 발제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제가 얼어붙는데요. 제가 마을을 살면서 느낀 이야기들, 본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그냥 먼저 나누고 싶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2021 강정 평화 활동과 행진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체를 해보고 싶었어요. 세계 평화라고 할 때 세계는 어디서 어느 만큼이 세계일까? 그래서 세계가 저 한반도를 포함해서 국가들 간의 집단의 모임인지 그 모여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 세계, 물질적인 세계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 세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야기는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숨쉬고 사고하고 지각하는데 우리가 그들은 아픔도 느끼지 않는 무생물처럼 대하고 있는 생물, 비인간 생물들도 굉장히 또 많죠.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습성이기도 하고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자연을 내 앞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언어 때문에 사실 생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이자 지체라는 느낌들을 꾸준히 우리에게 각성시키면서도 사실 그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팽나무 팽팽 문화재를 저는 처음 왔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군호 야베 마리아 연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새 이름은 모르겠어요. 기러기인데 겨울철새 같았는데 V자로 이렇게 유영을 하면서 쭉 넘어갔어요.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다시 돌아온 존재가 우리의 머리 위를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아름답구나라고 느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 어떤 것도 저 구름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당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모든 것과 저는 다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라는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강정평화 네트워크 활동가 몇 명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지금 국방부 하고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항공모함 계획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그 허무맹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결이 다른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저는 마을을 살면서 군사기지를 목도하면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들, 전쟁뿐 아니라 사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억압 체제 자체를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아직 해군기지가 다 완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팽창하고 있는 상태, 자라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한 공간을 지금 지키려고 이제 싸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한 2년 정도 싸우면서 굉장히 새로운 감수성과 감각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새소리가 들리네요. 전에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실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굉장히 다른 소리.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목소리도 사실은 되게 들리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강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군사력 증강이라든지 제주 해군기지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굉장한 위협이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려움으로 알고 거기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죠. 지금의 상황을 저는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 그래서 이 운동이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주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제노사이드가 있었었고, 그런 곳에서 오히려 저항이나 대항심 같은 것들이 더 구체화되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한 과거를 가진 곳은 굉장히 체제 수능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말 못하는,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는 사실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길래 그 전 2011년, 12년도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가능하면서 서로를 북돋을 수 있었던 주제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고, 서로가 신뢰를 가득 찼던 관계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는가. 그래서 그것 또한 사실은 국가가 혹은 제국주의적 기법 같은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사고체계에 사실은 작동하고 있는 군사주의적인 사고체계들에서 있는 거죠. 한번 완공돼 버리고 이왕 된 거는 운용을 앞으로 더 잘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타협하고 합의하고 달래고 얼르는 방식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을 최선으로 하게끔 사실은 사람들을 그동안 길들여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을에도 작동되고 있고, 그 안에서 여전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질문하고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논의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수에게 불편한 존재들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베카 솔릿이 사실 그랬잖아요.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것을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찾아야 된다. 그랬었는데 군산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미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저는 작은 따옴표를 쳤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죠. 공고한 한미 동맹이라 그 국가가 가해자들이 정한 이름들을 그렇게 계속 가져다 쓰면서 설명하는 것이 괜찮은가? 이게 괜찮은가? 그런 질문들을 좀 가져봤고요. 그래서 질문은 사실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군 기지와 제국주의 이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사실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질문은 어떤 싸움의 지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군산에 있는 친구들과 강정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어떤 그런 새로운 질문을 제작하고 싶어요. 새로운 지도를 좀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횡설수설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네. 나 얘기하는 거 이제? 군산에서 활동하면서 조금 답답한 측면, 어려운 측면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국방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뒤늦게 그 사실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늦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정부는 플랜이 다 짜 있는 거고, 우린 그 뒤늦게 대응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 덜 되어 있는 사람의 싸움처럼 되는 거죠. 그 미군의 재배치의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기지 확장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물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은 거야. 이제 결정된 이후에는 더 힘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뭘 하겠어라는 뭐 이런 정서적인 부분하고 또 마찰도 있어요.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되고 말하면 있는 힘껏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주제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메커니즘적인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침해당하고 있다, 사실은. 그것이 만약에 계획 단계부터 서로 공론화되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아마 우리도 평화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여기도 기지 확장 일부분 이제 팽나무에서 문화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철조망을 치고 미군에게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도 대응의 차원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문화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탄약고 안전지역권으로 있다. 그것이 확장성을 가진 운동으로 할 거냐는 대로 이름을 어떻게 짓냐부터 저는 출발한다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얼마큼 친근하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확 거부감이 없는 이름들을 듣고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 이거 한번 가볼 수도 있겠다라는 참여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라갯벌이라는 곳에 공항을 짓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제공항이다 그랬거든. 신공항 반대 이제 대책을 만들어갖고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신공항을 왜 만드냐? 근데 신공항을 짓는 그곳에 조류에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곳, 그래 새만금에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 또 기후 붕괴 시대에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염습지와 갯벌의 기능, 바로 미군 기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군사기지로 전락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대두했던 것은 이제 생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조류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시민 홍보를 더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줄은 달죠, 코멘트로. 미군 기지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군 기지를 먼저 드러냈을 때 시민들의 반응하고 환경 문제를 뭐 드러냈을 때 시민의 반응은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여러 사람의 회의통에서 나왔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만 요즘 흘러가는 것은 미군의 기지 확장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거든요. 이 부분 아마 좀 어떤 활동들을 할 거냐면서 이제 그냥 뭐 기지라도 계속 둘러보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혹시 외형적인 변화 속에서 뭔가를 보게 된다라면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저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들. 그러니까 경락고를 지은다 그럼 이 경락고에 대해서 또 이제 구글링 열심히 해서 또 찾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저기 3세대 경락고다. 이제 그럼 이 3세대 경락고는 뭘까? 지금의 F-16에서 애들은 새로운 F-35라든가 그레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경락고더라.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또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것이 미군에 의해서 전략적인 하나의 축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새만금 신공항도 2008년도 지도를 미군의 그 지도를 오래 봤는데 거기가 신공항 부지가 녹색으로 돼 있는데 미군에서 써 있는 명칭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딱 신공항 들어서는 거예요. 계획이 미군은 한 10년 전, 20년부터 계획을 짜놓고 있고 계속 밀고 있는 거지. 우리 정부가 계속 거기에 천천히 협조해주고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정부들이 모두에게나 공평되게 됐으면은 또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기지 여기에서 이렇게 행사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뭐 이런데 소도시에 있을수록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줄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어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 좀. 화재가 새만금 그 방조제가 막아지고 하면서 여기 이제 탄약고가 생겼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주를 해야 된다. 하재마을 이대로 줄 수는 없다. 팽팽문화재 600년 팽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지켜내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쭉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미군 기지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 막 폭발물을 폭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군들이 쓰는 하수, 거기 어떤 독극물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는데 서해 바다로 하루에 3,000톤씩 내보냈는데 엄청난 압취가 났거든요. 정부도 손 놓고 있고 그런 문제들도 가지고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그 하수물을 군산시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전부 다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2007년도부터 미군들이 이 한국 정부에 새만금이 맞게 되면 그다음에 1,000만 평을 달라 거기에 미사일 기지와 미군 기지 이제 확장을 위한 그런 어떤 사용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후년에는 뭐 국방부, 국토부, 새만금 관리청, 그 미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관계자들이 이렇게 협의도 했고 하더라고요. 올해 지난 10월 20일 날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이 군산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기존의 공항을 확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새만금 신공항은 우리나라의 공항이 아니라 미군의 제2활주로를 만들어주는 그 확장 공사다 이런 것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국토부가 주장했던 이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다 이렇게 기자를 했습니다. 전북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도민들과 같이 지역민들과 같이 함께 이제 저항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 활주로 공사 그 완공 연도가 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네, 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24년 공사도 미국의 연방 항공국 기준에 따라서 그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 이 전투기가 이착륙하기 좋게 야간에도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300피트를 이상을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딱 보니까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니까 정확히 4,300피트 이격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게 이제 제 활주로 공사 한다는 거죠. 미군들은 활주로 공사를 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도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 2차선인데 4차선으로 이렇게 확장하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총알바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의심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제해서 이제 그 몇 가지 고민들이 이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그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결론부터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 군사기지의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로서의 책임감을 대부분 사람들이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로서의 어떤 고통과 그런 어떤 그 의식은 있지만 바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 군사기지가 있음으로써 이것이 타국의 사람들을 또는 생명들을 학살할 수 있는 바로 그 전쟁기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책임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지를 폐쇄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기 힘든 것 같아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사실 현재 우리가 군사기지 반대 운동에서 어쩌면 저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북한이 결코 아니죠.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인데 그것은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죠. 그 아주 약간 뒷꼬리만고 하고 있죠. 지금 20대들, 지금 10대들 그 물어보면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문제 제기하고 자각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나 정작 이 군사기지 반대 운동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저는 이 연결을 좀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지금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야만 때는 단지 기회가 아니라 그래야만 되는 절박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군비 증강은 사실 정부에서 그것을 명시하도록 해야 하는 임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 탄소 배출량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매달 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 협약에 평화활동가들이 달려가요. 기후 협정에 군대의 탄소 배출량을 명시하는 것을 각국에 의무로 해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제거든요. 보통 이 해상보다 이 F-35 같은 전투기들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제군 기지에 보면 군함에서 연기 피어오르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군함들에서 나오는 초음파 탐지기는 고래들을 학살하는데 고래 한 마리는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고래가 기후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이죠. 그런데 그런 전쟁 훈련들로 무기 증강들로 이 고래들이 죽어갖고 결과적으로 기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더 근본적으로 기후위기와 평화의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단지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평화활동가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것은 군사기지 반대 투쟁을 하는 각 지역에서 이 문제를 연결시키는 각각의 계기들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제안으로 드리고 싶고, 예, 이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서로의 어떤 미군 기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난 그것이 저기다. 저렇게 각 지역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 힘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 연결해서 서로 소식을 나누고 같이 모여서 한번 고민해보자. 그리고 힘도 모아서 대정부 뭐 투쟁이 난 요구 사항도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도 모으고 힘도 모으고 지혜도 모아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이 세계는 앞으로 가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사실은 상상해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논의들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막 아까 군산의 기지 확장이 제주도에서도 반복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전에 평택에서 있었던 일이 군산에서도 반복되고 광주에서도 반복되고 지금 소성리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평화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있었던 일이 지금 또 다시 군산에서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반복이 어쨌든 뭐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우리들의 목소리도 어떨 때는 지루하게 어떨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런 구호인데요. 어쨌든 군비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사실 여기 군산과 뭐 평택, 부산 이런 데를 돌면서
그분들도 어쨌든 활동을 계속 해오시고 있는데 이런 군사주의가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를 현장에서 더 이제 그분들은 몸으로 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알고 계실 텐데 그거를 서로 확인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과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미군 기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거부를 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에 박물관에 오는 관람객들을 보면 미국과 한국이 균등하지 않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동맹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이런 이야기들도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로 지키는 평화로 만드는 평화 이렇게 같이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면 우리 목소리가 이번에 조금 더 평화로 만드는 평화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안보를 열 수 있지 이런 게 조금 더 확장되는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쟁 기념관에 서울 용산에 있는 거에 가서 그 파병을 가는 이유가 세계 평화 때문이다 하는 그 문구를 봤었는데 되게 의문이 많이 드는 문구였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평화가 뭘까 하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 작년부터 강정이랑 군산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봤던 것 같고 그리고 가지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강정과도 연대를 하고 군산과도 연대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가 오늘 한 자리에서 모이게 된 것 같아서 이야기들도 너무 잘 들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청주를 가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으면 돌아다니는데 이게 나의 문제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서 항상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청주를 가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으면 돌아다니는데 이게 나의 문제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서 항상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하는 어떤 생태학살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개발이라던가 미군 기지 문제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이번에 여행을 와서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이런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외면하거나 뭔가 지워버리거나 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저는 작년에 이제 제주도의 제2공항 문제 접하고 올해 이제 군산 와서 또 군산공항 확장이나 아니면 또 강정 해군기지나 아니면 군산의 미군기지나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되게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아까 하셨던 말씀들 중에 뭔가 이렇게 문제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쨌든 하나로 크게 보면 하나로 이어져 있고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해오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저한테는 좋았고요. 어찌됐건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어떤 삶을 파괴한다라는 지점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되게 세부적으로 어쨌든 저항을 하다 보니 지금 되게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시
어떤 힘으로 모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저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재현하기 바쁘고 저희들이 뭔가 창조적인 걸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찾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한 대로 뭉쳐서 이것들이 발산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들이 강정에서 이렇게 나오기까지 이제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정에 와달라고 이제 항상 군산에도 그래서 귤도 많이 팔아주시고 그동안 이제 와주시고 연대를 항상 저희가 요청만 하다가 사실 10년 만에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제 저희 얘기도 하고 그동안 와주셨던 분들이 또 그 현장은 어떤지 얘기도 듣고 이런 길을 이제 10년 만에 이제 떠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서로 좀 많이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가는 일정들 속에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결과물들이 그냥 한번 흩어져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어떤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길러지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군산에 계시는 오늘 이야기 나오셨던 또 성미산 참여해주신 친구들하고도 좀 공유하는 자리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성미산 학교 친구들한테 이틀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같이 어울려 만드는 내일이 아니잖아요. 함께 파병 막아보아요. 석유가 좋은 생명보다도 미국의 욕심은 공감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좀 모여서 한번 뭔가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